안녕하세요. 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할 웨비나는 홍콩 법인의 라이선스와 상표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의 특성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고객사분들,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요 라이선스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홍콩 사업을 하실 때 이제 중요한 상표권은 어떤 것이 어떻게 있고, 이거는 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해서 좀 정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보통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간결한 사업 규제, 그리고 외환관리법이 없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외환 제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홍콩은 규제가 없다가 아니고 간결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피지사 또는 이제 은행에서 실질적인 사업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실제 라이선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 이제 어떤 사업분들이 이제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또 그 라이선스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또 어떤 비용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의 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업종에 따라서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이제 뭐 금융 쪽, 이제 핀테크, 그리고 무역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으로 이제 구분하실 수 있고요. 한국과 같이 뭐 이커머스를 하실 때 별도의 허가나 뭐 등록 또는 이제 라이선스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이건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ML 그리고 KYC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라이선스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이나 피지사 쪽에서 이제 계좌 개설, 또 이제 피지 연동 시 업종에 따라 필수적으로 관련된 라이선스 증빙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운영되는 경우에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도 있고, 운영되고 있는 계좌에 대해서도 동결이나 폐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피지 연동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무역업을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홍콩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업을 하시는 업종을 저희 이제 무역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건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을 하시는 데는 홍콩은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와 같은 이런 제품군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라이선스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항공장비, 뭐 암호화 장비와 같은 뭐 전략문자, 그리고 의약품, 의료기기, 또 식품류, 그리고 의약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류, 또 동식물, 금은 보석 등 이제 귀금속, 그리고 화학물질들, 또 담배, 차량 등의 기타 특정 제품군들은 이제 라이선스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저희 국사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제 식품류입니다. 뭐 이커머스를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홍콩으로의 식품 수입, 그리고 유통, 제조,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다른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FEHD 그리고 CFS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이제 홍콩으로 식품을 수입하고 홍콩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은 Food Importer and Distributor Registration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을 취급하고 조리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푸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식품 수입업자, 유통업자 라이센스는 누가 식품을 들여오고 유통하는지를 정보가 추적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식품 취급, 조리, 판매 관련 라이선스인 푸드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어디에서 조리하고 판매하는지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봤던 식품 수입업자, 유통업자 라이선스 부분입니다. 대상은 보통, 그러니까 주요 대상은 해외에서 식품을 홍콩으로 수입하시는 분들, 또 이제 홍콩 내에서 식품을 도매하고 유통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식품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홍콩을 경유해서 재수출을 하시는 분들을
이라고 하면 해당 라이선스의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세만 생각했을 때 홍콩 달러 195불이고요. 또 이제 갱신하실 때는 홍콩 달러 180불이 부과됩니다. 처리 기간은 이제 저희를 통해서 저희를 대행업체로 해서 제출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제출할 거고요. 서면 접수하시면 한 1에서 3영업일 이내, 빠르면 1에서 3영업일 이내 결과를 수령하실 겁니다. 수령 결과가 나오면 정부세, 고지서도 같이 발부가 되는데요. 정부세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한 1에서 2주 정도 내에 최종 라이선스를 수령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홍콩에서 다른 식품류 사업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식당 하시는, 그러니까 요식업을 하시는 경우는 이제 일반 식당 라이선스가 필요할 거고요. 다른 이제 단순 재가열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간단조리 판매점,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신다. 그다음에 이제 식품 제조 가공 공장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육류 생산 유제품의 경우에는 그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빵집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베이커리 라이선스, 또 이제 식품을 보관하는 유동 창고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콜드 스토어 라이선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시는 경우에는 프로즌 컨펙션 팩토리 라이선스, 그리고 유제품을 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좌측 상단에 있는 프레시 프로비전 샵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밀크 퍼밋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특정 고위험 식품을 취급하시는 경우에는 리스트릭티드 푸드 퍼밋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이제 매년 FAHD에서 고시하고 있는데요. 라이선스 종류별로 다 상이합니다. 예로 이제 일반적인 식당을 운영하시는 제너럴 레스토랑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홍콩 달러 3,000불에서 10,000불 정도가 정부세로 발생이 되고요. 푸드 팩토리 라이선스, 그러니까 앞서 예시 드렸던 것처럼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홍콩 달러 3,000원에서 8,000불 정도의 정부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간이 있냐고 말씀 주시면 면적이나 위치, 시설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구간으로 말씀드렸고요. 처리 기간은 보통 한 2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방, 건축, 위생 등 여러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보통 이제 관련된 라이선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식당 라이선스입니다. 제너럴 레스토랑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소요되는데, 보통 이런 라이선스들은 보통은 이제 홍콩에서 실제 사업장 임대하시고 인테리어 진행하실 때, 인테리어 공사 진행하실 때 그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대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업장 임대하시고 그 인테리어 상담 받으실 때 관련된 라이선스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어떤 비용이 발생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설명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판매하실 때도 당연히 식품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푸드 임포터 앤 디스트리뷰터 라이선스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하단에 있는 본 화면에서 보이는 이제 4가지 제품은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육류나 가금류의 경우에는 임포트 라이선스 필요하고 CFS가 관리되고, 또 이제 수입국이나 도축장에 관련된 증빙 서류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워크 퍼밋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특정 국가에서 제조된 유제품만 홍콩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족관 물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FAHD의 별도 지침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일 채소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그냥 임포트 앤 디스트리뷰터 라이선스만 필요하면 되는데, 대신 이제 농약 잔류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또 홍콩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제 귀금속 고성류, 그러니까 관련돼서 이제 DPMS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홍콩은 전통적으로 보석류 그리고 이제 귀금속류에서 되게 좀 큰 시장 중에 한 군데인데요. 단적으로 금 같은 경우에 한국은 지금 99.9%가 순금으로 인정되는데요. 홍콩은 99.99%일 경우에 이제 순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또 그만큼 또 시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콩 세관에서는 2022년부터 이제 AML 또 CTF 개정법 통과 이후에 귀금속 보석 거래자들을 규제 대상으로
분류를 했고요. 23년 4월부터는 모든 업자에 대해서 이제 등록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세관에서 말하는 비금속과 보석업은 크게 봤을 때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금, 은, 백금, 팔라디움 등의 비금속 거래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진주 등의 보석 거래를 하시는 분들, 또 앞서 말씀드린 비금속이나 보석류들을 포함한 시계나 주얼리 완제품 등을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정제하는 분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을 발행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을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 모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기준은 홍콩 내에서의 거래액이 홍콩 달러 12만 불 이상일 경우에 필요하고요. 이 12만 불 거래는 현금과 비현금 거래 모두 포함됩니다. 현금 거래라고 하면 진짜 현찰 거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현금 거래는 일반적인 TT 거래, 송금 거래, 또 이제 카드 거래 같은 경우가 이제 비현금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DPMS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 A와 B로 나누어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금 거래가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카테고리 B와 A로 구분됩니다. 카테고리 A는 이제 비현금 거래, 일반적인 TT 송금, 이제 아니면 인터넷 뱅킹 송금으로만 진행하시는 사업체의 경우에 진행하는 거고요. 현금이 배제되다 보니 이제 AML이나 CTF 감독에 대해서도 의무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 규제 강도가 좀 낮아서 대부분의 당사의 고객사분들은 이제 카테고리 A만 등록하고 계십니다. 카테고리 B의 경우에는 현금 거래가 포함이 되는데요. 현금 거래가 포함되다 보니 AML이나 CTF 감독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이 됩니다. 하여 관련된 인터뷰나 교육 등의 절차가 수반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 규제 강도도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거래에 대해서 KYC, CDD 등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DPMS 라이선스는 등록할 때 카테고리 A와 B가 비용이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수수료는 명확하게 고지가 되고요. 카테고리 A는 이제 비교적 낮은 수수료인 홍콩 달러 3,000불 내외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현금 거래가 포함되는 카테고리 B의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수수료인데요. 이제 AML 감독 비용 포함해서 정부세 한 6,000불에서 8,000불 정도 내외로 이제 청구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제 매년 홍콩 세관에서 이제 산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업데이트하니까 그 신청 시점에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 시점에 비용 정확하게 확인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DPMS 라이선스를 신청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현금 거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카테고리 A냐 B냐로 이제 구분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 카테고리 B일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AML 그리고 CTF 관련된 정책 그리고 내부 통제 문서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PMS 라이선스를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당사를 통해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당사는 이제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이제 세관에서 관련 부처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승인이 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그 이후부터는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DPMS 라이선스와 같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라이선스들은 홍콩에서 실질적인 이제 주소지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콩의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되고 있으니 이제 라이선스 신청할 때는 추가적인 주소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요. 홍콩에서 유선 전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틸리티 페이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이 필요하시면 또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좀 정확하게 어떤 비용이 발생되고 또 어떤 조건이 있고 또 얼마 후에 그 첫 번째 주소지 증빙이 수령해서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한지 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이제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의약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비슷하다시피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모든 화장품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화장품 중에 이제 한국에서도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이 있을 거고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이 있을 겁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을 포함한 그런 의약품 관련된 제품군들은 해당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콩 보건부와 이제 무역산업부에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홍콩 보건부에서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의약품을 분류한다고 합니다. 질병 치료 또 이제 예방 목적으로 있는 제품, 그리고 인체 기능을 조절 또는 변경하는 성분을 포함한 제품, 또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 고급 치료제를 포함한 제품군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건강보조식품 또는 화장품도 성분에 따라서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혹시 좀 긴가민가 하는 좀 우리가 혹시 라이센스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제품군이 있다고 하면 당사로 이제 성분 분석표 영문으로 전달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 라이센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약품 관련된 라이센스는 첫 번째는 이제 임포트 앤 익스포트, 단순하게 수입하시고 이제 수출하실 때 필요한 라이센스고요. 비독극물을 취급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등록하는 라이센스 또는 이제 서티피케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급 기관은 파마시 앤 포이즌스 보드에서 발급이 되고요. 처리 기간은 보통 한 2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정부세는 홍달러 1,0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 수준이고요. 홍콩에서 일반 의약품을 수입하고 수출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혹시 독극물이 포함된 의약품을 취급할 때 받는 WPL이라는 라이센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방약 또는 특정 성분 포함된 의약품, 특정 성분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이제 포이즌 리스트에서 확인되는 그런 의약품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발급 기간은 동일하고요. 처리 기간은 6에서 한 8주 정도 소요되고 이제 비용은 홍달러 한 2,000불에서 4,000불 정도 수준입니다. 지정된 보관 시설을 꼭 구축해야 되고요. 책임 약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관리 책임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또 보고해야 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등록인데요. 홍콩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시려면 제품 자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급 기간은 동일한데 이제 처리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6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비용은 홍콩 달러 3,000불에서 5,000불 정도가 전부세로 발생이 됩니다. 홍콩 내에서 이제 유통하기 위해서, 홍콩 내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품 등록이 필요한 거고, 혹시라도 이제 단순 재수출을 위한 홍콩에 들어오는 제품이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품 등록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MSO 라이선스와 이제 SFC 라이선스,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라이선스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 고객사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업종은 아닌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중에 홍콩 법인을 이제 설립하시는 가장 큰 이유로 결제, PG사 연동이 안 돼서 또 이제 한국 법인으로 마켓플레이스,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입점이 안 돼서 뭐 웹사이트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처음에 고려하시는 사업 형태가 한국 법인에서 그대로 판매를 하고 결제만 홍콩 법인에서 받으면 안 되겠냐, 홍콩 법인의 계좌 개설을 해서 홍콩 법인에서 결제만 받으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홍콩에서 이제 MSO 라이센스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콩 법인은 이제 매입이 없이 매출만 발생되고 그 매출 발생한 금액들을 한국으로 단순하게 송금하시는 형태가, 그러니까 그런 사업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홍콩 세무국이나 홍콩 정부에서 또 홍콩 은행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너네 그냥 결제를 홍콩에서 받고 그거 100% 넘기는 그냥 혹시 그러니까 송금 서비스 아니면 이제 환전 서비스 이런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여서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만약에 이커머스를 하시면서 홍콩 법인이 이제 결제 때문에 오셨다고 하시더라도 홍콩은 단순하게 결제 창구로서의 역할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홍콩 법인이 매입과 매출을 발생하는 자체 매입과 매출을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커머스에서 판매하실 때 판매 주체가 홍콩 법인이 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매입은 뭐 한국 법인에서 매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제 제조사에서 바로 매입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MSO 라이센스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MSO 라이센스는 환전,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제 돈을 직접 다루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라이센스입니다. AML과 KYC 시스템을 당연히 구축하셔야 되고요. 승인 난도는 중에서 3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홍콩에서 이제
MSO 라이선스 또 SFC 라이선스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들에 직접 연락하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MSO 라이선스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면 준비 기간을 한 1년 이상은 1년 이상, 뭐 2년까지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SFC 라이선스는 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SFC 라이선스는 그 돈을 직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금융 상품을 다루는 서비스입니다. 증권, 또 자산운용, 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필요한 라이선스고요. 규제 강도는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MSO 라이선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매화 한전, 그리고 단순 송금, 그리고 결제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라이선스고요. 자금 세탁 방지법,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에 의해 규제되며 홍콩 세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 주주, 책임자 모두 심사를 보아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요. 홍콩엔 실제 사무실도 구축이 꼭 되셔야 됩니다. 해당 사무실에 AML 담당자, KYC 담당자, 그리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컴peten스 어세스먼트 통과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문서를 작성하고 또 보관하고 또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처리 기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체적인 준비 기간이랑 다르게 딱 접수 시점부터 생각하시면 평균적으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면 보통 라이선스 승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수수료는 홍콩 달러 3,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 수준이고요. 세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비와 이제 현장 실사비가 포함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진행 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문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SFC 라이선스인데요. SFC 라이선스 투자, 그리고 증권, 자산운용 하시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다루시는 경우에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문, 또 자산운용, 펀드, 그리고 증권 브로커, 이런 분들이 보통 필요한 주요 대상이고요. 주요 요건은 리스폰서블 오피서가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홍콩 법인을 설립하실 때 저희가 안내드리는 부분들에서 부분하고 좀 달라지는데, 홍콩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이 주주당 홍콩 달러 1불이 최소 자본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라이선스를 신청하실 때는 그 라이선스 기준에 따라서 자본금이 좀 책정이 돼야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 법무법인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MSO 라이선스와 비슷하게 이제 테스트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리고 내부 통제 체계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또 감사 보고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좀 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시점부터 한 4에서 9개월 정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MSO 라이선스 준비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인 거에 비해서 SFC 라이선스는 그 이상으로 좀 준비 기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그런 리드 타임을 가져가셔야 좀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수수료는 이제 활동 유형별로 좀 상이한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리스폰서블 오피서 승인 비용 별도로 해서 정부세 홍콩 달러 4,000불에서 10,000불, 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점점 이제 라이선스가 중요해지고 있냐면, 홍콩에서 결국에는 사업할 때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심사, 또 이제 피지사 연결해서도 거절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고요.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제 라이선스가 없다고 해서 계좌 개설이 됐는데, 은행에서 또 이제 정부 기관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계좌 동결 또는 이제 폐쇄될 수도 있고요. 피지사에서도 연동을 중단할 수도 있고 연동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확인되고 관련돼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추가 규제를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영업 중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 고객사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홍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들리는 이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발생됐었습니다. 어떤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홍콩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요. 그리고 무허가로 이제 식품을 판매하셨었어요. 집에서 그냥
어떤 식품류를 만들어서 판매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벌금되고 벌금이 발생되고 또 계좌는 동결돼서 그분의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됐다 보니 개인 계좌의 동결까지도 개인 계좌의 이제 추가 계좌 개설 제한까지도 간 걸로 제가 사례를 들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단순 결제 창구로서 홍콩 법인을 활용하시는 경우였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MSO 라이선스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콩 이커머스를 하시더라도 메인 매출이 꼭 발생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해당 케이스는 아마도 그 업체에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는 MSO 라이선스 없이 결제 창구로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벌금이 발생되고 또 그 법인의 계좌도 폐쇄돼서 사업이 중단됐던 것으로 저희도 사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법인을 진행하실 때 꼭 라이선스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면 당사와 같은 이제 전문 업체에 문의하시면 좀 자세한 안내 받고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상표권 부분입니다. 상표권은 뭐 한국도 그렇고 큰 되게 막 홍콩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시던 거 큰 차이는 없고요.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브랜드 도용 사례도 또 모방 사례도 막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요. 또 상표를 선점당하면 자신의 브랜드를 홍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로 홍콩에 이제 작은 뭐 저희가 아는 뭐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한글을 쓴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제품들 중에 어떤 제품들은 실제 한국 제품을 그냥 이제 갖고 와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그냥 모방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그 브랜드 가치도 또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홍콩 코트라든지 아니면 홍콩 영사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후에 보완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상표를 등록하시고 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게 낫다고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홍콩 정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상표권 등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표시이며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에 효과로는 법적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고 모방 제품, 도용 제품, 이제 카피 제품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 홍콩 세관에서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차단을 그러니까 수입 또는 이제 반입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도 있고요. 또 투자 유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M&A, 또 프랜차이즈화, 또 이제 라이선싱 등을 준비하시는 기업에게는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화는 이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제 중화권, 그러니까 그레이터 차이나 전략을 이제 구상하고 계실 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제 브랜드 자산이 기업 가치의 30에서 50% 정도까지도 차지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85% 이상의 대기업이 브랜드 침해를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홍콩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셔서 이제 좀 다양한 법적인 보호 그리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실 수 있게 준비해 나가심을 저희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상표권은 굳이 필수적으로 홍콩 법인을 꼭 설립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국 법인에서도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추후에 투자를 유치하신다거나 M&A 또 이제 프랜차이즈와 라이선싱을 이제 홍콩 법인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홍콩 법인 설립 후에 진행하시면 저희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콩에서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법인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홍콩에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사분들, 그리고 홍콩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이제 온라인 판매자분들, 그리고 홍콩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국, 동남아 시장 등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시는 기업가분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라이선싱 모델을 준비하시는 기업의 경우에는 빠르게 좀 상표권 등록을 하시고 그 상표권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저희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사업을 설립하시고 이제 운영하시는데 누군가가 제3자가 만약에 상표권을 선점한다고 하면
본인들의 사업체 정보, 사업체명, 그리고 사업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상표권 등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상표권 등록 절차는 뭐 한국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홍콩에서의 한국이나 다른 국가도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상표권 등록 절차를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검색입니다. 기존 등록 상표와 충돌하는 게 있는지, 혹시 뭐 비슷한 상표권이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홍콩은 꼭 선출원주의를 이제 따라가고 있어서 빠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접수를 하면, 누군가 먼저 등록을 하면, 누군가 먼저 상표권을 출원을 하면 우선권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원을 할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충돌되는 게 없다, 사전 검색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가 되면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로 제출할 거고요. 만약에 당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방문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홍콩 IPD, 그러니까 관련 부처에서 법적 요건을 검토할 거고요. 의사 상표가 있으면 이의 통지를 발행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홍콩 IPD에서 심사를 했을 때 뭐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하면 홍콩 선거저널에 이제 3개월간 공고를 할 겁니다. 그 공고 기간 동안에 제3자들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된 내용이 없거나 또는 이제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에 대해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될 겁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완료 통지서가 발행이 되고요. 그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매 10년마다 이제 갱신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행 가능합니다. 홍콩 상표권 등록은 정부세만 말씀드리면 홍콩 IPD에 납부하는 정부세는 이제 기본 첫 번째 클래스는 홍콩달러 2,000불, 그리고 추가 클래스당 1,000불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국제 표준 분류 표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동일하게 홍콩에도 적용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본 첫 번째 클래스에는 홍콩달러 2,000불이 되고, 클래스가 추가될 때마다 1,000불씩 추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한 6에서 한 9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의제기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리드 타임을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한 9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큰 문제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홍콩에서 상표 등록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뭐 대부분의, 그러니까 상표권 등록하실 때 다른 국가와 크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 이제 기술적 설명적 표현이나 아니면 이제 식별력이 부족한 단어, 문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그 상표권 관련된 사건이, 예전에 그 김밥천국 있었잖아요. 김밥천국도 그냥 고유명사로 인정이 돼서 상표권 등록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되게 좀 우후죽순을 많이 생겨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한테 미리 말씀 주시면, 저희한테 미리 좀 의견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해서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승인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게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제품의 상표권이 좀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서비스 그러니까 분야를 예시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아예 별개의 상품 클래스 또는 이제 서비스 클래스의 경우에는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도 미리 좀 준비하시고 미리 확인해 보시면 당사에서 또 이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상표권 등록하시면서, 상표권 등록 문의하시면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게 결국은 중국과의 비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홍콩은 중국과 이제 일국 양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표권 부분에서도 홍콩에서 등록했다고 중국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국에서 등록했다고 홍콩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니, 만약에 두 국가에서 상표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각각 진행하셔야 됩니다. 크게 이제 표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도 운영하는 부처는 홍콩은 IPD에서, 그리고 중국은 CNIPA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는 홍콩법 559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 상표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상표권은 홍콩 내에서만 유효하고요. 중국 상표권은 중국 본토에서만 유효합니다. 출원 방식은 이제 홍콩은 단독 출원만 인정이 되고요. 중국은 단독 출원 그리고 마드리드 출원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심사 기준은 상대적 절대적 요건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 홍콩과 중국 동일하고요. 이건 홍콩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드리면 홍콩과 중국은 일국 양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두 지역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각각 상표권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저희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을 진출하시는 분들, 이제 홍콩을 포함해서 중화권을 진출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는 상표권 등록을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비즈니스의 허브이며 또 브랜드 경쟁도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을 빠르게 진행하셔야 좀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이제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저희는 꼭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통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먼저 등록해 사용을 막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콩에 아직 우리가 법인 설립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직접 판매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유통사에다가 판매 대행을 맡겼는데 그 유통사가 만약에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다고 하면 그 상표권은 홍콩 내 상표권은 그 해당 유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추후에 이제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해도 상표권이 그 유통사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없어서 만약에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가능하면 한국법인 또는 이제 홍콩법인 설립 후에 상표권을 빠르게 좀 등록하시는 걸 저희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브랜드 도용이나 모방 등을 방지할 수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브랜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되게 좀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모방 상품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공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유통을 한 업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니 좀 미리 상표권 등록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시길 저희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후에 투자 유치를 진행하시거나 M&A 하실 때 홍콩법인에서 이제 직접 상표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같이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타사에서 홍콩법인을 매각하시거나 아니면 한국법인을 이제 투자 유치를 하시고 이제 M&A 하실 때 설정하실 때 기업 가치를 좀 보호받지 못하는 좀 저평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추후에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실 때 브랜드 일관성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는 다른 브랜드로, 또 중국에서는 다른 브랜드로, 또 동남아에서는 다른 브랜드로, 또 미국 북미 시장에서 또 다른 브랜드로 하시면 이게 브랜드 통일성이 없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그 브랜드를 동일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상표권을 미리 좀 등록하셔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걸 저희는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웨비나는 종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혹시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 미팅 끝나고 저희랑 이제 기존에 교신하던 교신 채널 또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추가적인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두바이 등으로의 진출, 그리고 회계 결산, 감사, 세무 신고 등 운영 컨설팅을 지금 제공드리고 있고요. 그 5개 국가를 포함한 10개 국가에 저희가 사무실을 두고 사업 진출을 지원드리고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히메텐시 홍콩법인의 박이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